반갑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확실한 나침반, 머니데디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금 5,000불, 은 100불, 이 경이로운 숫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 경제를 지탱해온 종이화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폭등의 비밀을 오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직 상승 곡선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패러다임이 신용에서 다시 실물로 강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저는 수년간 첨단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해왔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 장치의 안전장치가 통째로 풀려버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15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꾸는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금값이 5,000불을 찍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미국 국채라는 피난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는 미 국채였죠. 하지만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신뢰가 훼손되자 시장은 무위험 자산 목록에서 국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5,000년 역사의 신뢰, 금이 다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과의 신뢰 자본을 바닥냈습니다. 무차별적인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을 찢어놓았고 그린란드 병합 시도 같은 지정학적 무리수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신뢰보다는 실력이 우선되는 시대가 오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달러 대신 손에 잡히는 금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금 5,000불 시대를 연 정치적 기폭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경제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축통화국은 세계 경제를 위해 달러를 충분히 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미국은 지금껏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자국 이익을 위해 가치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희생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이상 기축통화에 대한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반작용이 금값 폭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 기억하시죠? 가치가 떨어지는 나쁜 돈인 달러는 시중에 넘쳐나고 진짜 가치를 지닌 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달러를 던지며 금을 참고 깊숙이 쌓아왔습니다. 일반 대중이 금 5,000불이라는 숫자에 놀랄 때 큰손들은 이미 진짜 돈을 확보하고 파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그들의 축적이 불러온 공급 부족의 결과입니다. 근 100달러 돌파는 금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이 공포의 가격이라면 은은 성장의 가격입니다. 은은 더 이상 장신구가 아닙니다. 전기 전도성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난 은은 AI 혁명을 가동하는 전략적 핵심 소재입니다. 제가 기술 산업의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산업용은 수요가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은은 이제 금의 보조제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탱하는 신경망 그 자체입니다. AI 서버와 차세대 고성능 칩을 뜯어보면 눈부신 은색 회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생명인 AI 시대에 저항이 적은 은 도금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칩 내부의 미세 공정이 심화될수록 은의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팔릴 때마다 은은 소비되고 사라집니다. 재활용도 쉽지 않죠. 즉, AI 혁명이 지속되는 한 은에 대한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든 투자가 매력적인 결정적 이유는 공급 구조에 있습니다. 은은 광산보다 구리, 아연, 납광산에서 부산물로 채굴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은값이 100불을 넘어 200불이 간다고 해도 구리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을 더 캘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입니다. 수요는 AI 때문에 폭발하는데 공급은 묶여있다? 이건 가격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숏스퀴즈 환경입니다. 금은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라는 비관론에 베팅하고 은은 기술이 진보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베팅합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기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흔들리는데 기술 혁신은 가속화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금과 은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단순히 분산 투자를 넘어 시대의 양면성을 모두 소유하는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정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대표님들, 이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현금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수입 물가를 높여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내 지갑 속 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금과 은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그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가장 강력한 나무가 됩니다. 화폐라는 종이배가 침몰할 때 실물 자산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칸틸런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화가 공급되거나 자산 가치가 변할 때 그 혜택은 자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중앙은행과 실물 자산을 쥔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마지막에 현금을 쥐고 있는 대중은 가난해지는 현상이죠.
금과 은을 선점한다는 것은 이 부의 이동 경로에서 최상단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실물이 종이를 지배하는 시대, 그 권력의 이동을 직시하십시오. 수학적으로 봐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량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관세와 자원 전쟁으로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수량 방정식이 증명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풀려버린 달러 뭉치가 한정된 금괴와 은괴로 몰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5,000불과 100불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천 전략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양극단을 동시에 잡는 바벨 전략을 추천합니다. 전체 자산의 20%는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보험임금에, 15%는 AI 혁명의 과실을 따는 은과 인프라에 배정하십시오. 나머지 현금성 자산은 금리 폭등을 이용해 단기 이자를 챙기며 기회를 엿보십시오. 중간지대에 어설프게 머무는 자산이 가장 먼저 희생될 것입니다. 강한 수비와 강한 공격, 이것이 2026년의 생존 공식입니다. 대표님들, 제국의 태양이 저물 때 누군가는 공포에 떨지만 준비된 자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축하하며 불을 거머줍니다. 금 5,000불과 은 100불은 그 변화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단단한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공포를 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에 머니데디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